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나라에서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희생시키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나라를, 죽음은 한 번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서서히 찾아오는 수도꼭지처럼 한 푼씩 떨어지며 결국 모든 존엄성을 말살할 때까지. 이제 이 나라가 당신의 나라라고 상상해 보세요. 바로 이것이 하킴 제프리스를 의회에서 직설적으로 드러낸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둘러대지 않고 감추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숨기려 했던 것을 드러냈습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이제 건강보험이라는 유일한 안전망을 잃고 완전한 붕괴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론적 위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회 서류에 적힌 명백한 선고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침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으로 끝납니다.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제프리스를 의회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떨림 없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그리고 그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공화당이 미국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이 법안은 단지 공공건강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도적 절단,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학살입니다. 그들은 이미 가라앉기 전에 숨 쉬기도 힘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병원은 문을 닫을 것입니다. 여전히 온 가족을 지탱하는 지역의 커뮤니티 클리닉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노인 요양원은 잠기고 버려지며 더 이상 나라가 신경 쓰지 않는 상징적인 폐허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위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테러리즘도 전쟁도 팬데믹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공격입니다. 금빛 펜과 하얀 미소가 있는 권력의 복도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극적인 헤드라인을 만들어내는 파괴가 아니라 결코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파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어쩌면 가장 정직한 질문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알고도 사람들이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나요? 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한 무관심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악의적인 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자신의 자아를 위한 발판으로 삼는 정치 엘리트가 만들어내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서 이기는 것은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상대를 짓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프리스를 범죄 현장이라고 부른 이유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는 은유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성질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해 은유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약값을 더 이상 낼 수 없는 부모에 대해 추상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국가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범죄는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 정치적입니다. 수법은 합법적입니다. 책임자들은 그들이 예라고 버튼을 누른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단상에 올라가 숫자와 연구, 영향을 읽은 후에도 여전히 찬성표를 던진다면 무지함은 더 이상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공범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뻐합니다. 마치 게임에서 이긴 것처럼, 마치 입법이 점수와 좋아요의 게임인 것처럼. 그리고 여기에서 특별히 추악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J.D. 벤스. 제프리스를 경고의 목소리로 사용한 것과는 달리 벤스는 SNS에서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는 공화당 동료가 보낸 메시지를 공유하며 말했습니다. 제프리스를 보고 난 후 나는 아직 투표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이제 예스라고 할 생각이다.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투표, 개인적인 반감을 바탕으로 결정된 투표, 마치 정치 현실쇼인 것처럼, 마치 의원의 목소리 톤, 몸짓, 카리스마가 공공정책의 엄연한 현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국민의 건강이 학교에서의 복수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을 열지 말지, 노인의 인슐린을 보장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 자아도취적 욕망을 바탕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는 더 이상 공공정책을 다루는 곳이 아니라 자기의 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가장 약한 자들이 먼저 맡고 있습니다. SNS에서의 반응은 즉시 나타났습니다. 한 사용자는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이게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당신의 프로젝트는 쓰레기인데 나는 저 사람을 싫어하니까 찬성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또 다른 사용자는 $500로 할 수 있는 일들 제발요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이제 더 이상 논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논리적 주장도 없습니다. 사실을 반박할 수 없으면 우리는 방식을 공격합니다. 데이터를 맞서 싸우는 대신 공화당은 제프리스를 비웃습니다. 그가 손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이 메디카이드에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의료보험을 잃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냐고 비웃습니다. 이건 우스꽝스럽습니다. 인종차별적입니다. 화가 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실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너무 오랫동안 문명인 척했던 문명의 붕괴입니다. 자국의 가장 취약한 시민들의 천천히 죽음을 서명하는 정부가 이를 발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겠다고 말하면서 우유, 항생제, 응급치료를 훔치는 엘리트들, 자유를 지키겠다고 말하면서 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감옥을 만들고 있습니다. 신을 지키겠다고 말하면서 마치 악마와 계약을 맺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AOC가 말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단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열고 불가피한 진실들로 가득한 눈을 빛내며 정치의 다른 편에 살았던 사람의 용기로 외쳤습니다. 테이블을 닫고 팁으로 살아가며 계좌가 닫히고 돈이 부족할 때 절망을 맛본 사람들의 목소리로 말이죠. AOC는 정치의 높은 자리를 내려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트럼프 법안은 미국 현대 역사상 가장 큰 사회적 권리 도둑질입니다. 이는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차가운 종이에 인쇄된 현실입니다. 적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서 빼앗고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 모두 주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1,700만 명의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잃게 됩니다. 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얼굴들입니다. 더 이상 약을 받을 수 없는 천식 환자들, 집세를 내기 위해 인슐린을 자르는 당뇨병 환자들, 산전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임산부들, 앰뷸런스도 없이 집에서 죽어갈 노인들. 이는 이미 날짜가 정해져 있는 붕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맡은 냄새, 자신의 사람들에게 등을 돌린 국가의 냄새입니다. AOC는 그 이상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트럼프 법안에 끔찍하고 잔혹하며 폭로적인 세부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법안에는 팁 세금 감면이 포함되어 있지만 $25,000 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식당, 바,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누가 팁만으로 $25,000를 벌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저급한 속임수입니다. 배고픈 사람들 앞에 걸린 당근처럼, 그러나 너무 높이 달려 있어 아무도 손이 닿지 않습니다. 한 방울의 속임수. 그리고 가장 더러운 것은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상징적인 세금 감면을 주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기본적인 안전망을 모두 없애고 있다는 것입니다. SNAP 잘렸습니다. 메디케이드 취소되었습니다. ACA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 교활함이 가득한 말로, 하지만 팁에 대한 세금은 적게 낼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아이가 밤새도록 숨을 쉴 수 없을 때 더 이상 흡입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요. 당신은 이런 사람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웃일 수도 있고, 아마도 당신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AOC는 모두에게 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기시켰습니다. 하루 끝에 얼마를 벌지 모르는 것, 지칠 때도 웃어야 하는 것.
이 더 많은 팁을 얻기 위해 고객들의 학대에 참아야 하는 것, 바로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 법안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이미 억만장자인 사람들에게 세금 감면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상 억만장자들입니다. 우유 가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플 때는 스위스로 개인 제트를 타고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 아픈 것이 두려워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이 과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현대 역사에서 어떤 정부가 공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과 음식을 빼앗아 부유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곳에서 이 논리가 책임 있는 정부로 받아들여졌습니까? 냉정하고도 잔인한 진실은 이 법안이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상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상대로 일을 하고 지탱하고 건설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전하고 돌보는 사회의 기반을 상대로요. 바로 우리 이 나라를 지탱하는 사람들, 그동안 트럼프는 축하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7월 4일 축제에서 상징적인 트로피를 들고 나타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파괴적인 법안을 애국적인 장식으로 변형시킨 것입니다. 실패한 인기에 감추기 위한 공허한 승리로 말이죠. 그는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급박한 일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위기도 임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급함은 그저 상처 입은 자아를 위한 긍정적인 헤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은 생일 퍼레이드의 참담한 실패를 지우기 위해서요. 이미 썩어가고 있는 정부에서 힘을 보이기 위해서요. 당신은 왜 정부가 경제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왜냐하면 선반은 비어 있고 가격은 높으며 사람들이 숨이 막혀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왜 모든 것이 괜찮다고 주장할까요? 왜냐하면 나라 전체가 악몽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AOC가 법안을 비난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는 그의 연극의 다음 장면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미화. 그는 비극을 승리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짧은 문장과 만들어낸 숫자들로 현실을 다시 썼습니다. 마치 절망에 빠져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고객에게 모터가 없는 차를 팔려는 판매원처럼 말이죠. 휘발유 1.98달러, 달걀 가격 하락, 저렴한 에너지, 고용 증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만약 당신이 캠페인 전단지에 살고 있고 2025년 미국에서 살고 있지 않다면 말이죠.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말합니다. 지난 분기 동안 이 나라는 GDP 성장률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경제는 정체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경제학자들이 저주처럼 두려워하는 상황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이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드물고 파괴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두 가지 나쁜 상황의 결합입니다. 가격 상승과 성장 둔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녹아내리는 땅 위에서 돌 가득한 배낭을 메고 달리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인정하는 것은 미국이 눈을 뜬 채 절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의장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연설은 그 다가오는 그림자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50%를 넘은 중국 수입에 대한 세금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결과는 가족들이 덜 구매하고 기업들이 덜 고용하며 국가 전체가 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트럼프, 반스, 밴스 그리고 동료들은 세금을 마치 마법의 해결책처럼 고집하는 걸까요?
여기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사입니다. 외부의 적을 만들어내고 그를 핑계로 불쾌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조치는 국민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동맹국들은 더 부유하게 만듭니다. 외국을 비난하는 것은 쉽습니다. 자신의 정책이 기능적이지 않거나 이기적이며 자살적인 것임을 인정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공급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봅시다. 세금은 의류나 식품과 같은 필수 제품의 비용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부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베트남에서 들어오던 제품들이 이제는 적은 양으로 도착하거나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100달러에 구입하던 운동화가 이제는 200달러입니다. 20달러에 샀던 티셔츠는 이제 50달러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경제적 자유라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유가 그렇게 당신에게 2배로 지출하게 만들어서 절반의 삶을 살게 하는 자유일까요? 그동안 반스는 텔레비전에서 웃음을 지으며 자신이 준비한 대사를 반복합니다. 성장은 자유입니다. 멋진 문장이지만 그 말은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하고 있는 것은 구매력 아닙니다. 절망이고 불확실성이고 두려움입니다. 당신은 그 모순을 볼 수 있나요? 그것을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아이들조차 이 정책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마 그 정책은 결코 이해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단지 강요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단지 나쁜 경제 사이클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더 깊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위기를 다루는 방식은 단순한 무능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서사적 통제 시도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조작입니다. 결국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 무엇이 남습니까? 대통령이 한 말을 현실이 다르게 보여줄 때, 심지어 시장들까지, 그들이 항상 맹목적인 낙관주의에 굴복했던 시장들도 두려움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시장은, 그들은 이런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달리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의 반응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수 하락, 증권시장의 변동성, 자본 도피. 큰 펀드들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은 아직도 환상으로 먹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미국 국민이 더 많은 진실, 더 많은 정의, 더 많은 존엄성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채널에 구독하세요. 이 비디오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직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왜냐하면 악몽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은 빈 항구를 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공식적인 연설에서는 볼 수 없는 이미지입니다. 백악관에 조작된 그래프나 JD 반스의 연습된 비디오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현실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죠. 보스턴, 뉴욕, 로스앤젤레스의 부두들은 과거의 절반도 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국제 주문을 취소하고 계약을 중단하며 빈 컨테이너를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나라를 움직이는 기계가 고장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발열은 바로 세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 수입에 대한 세금을 50% 이상으로 올리기로 결정한 이후 미국 물류 시스템의 심장이 고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 번에 눈에 띄는 붕괴가 아닙니다. 마치 경제의 신경을 통해 퍼지는 심장마비처럼 점차적으로 확산됩니다. 여기 상점이 문을 닫고 저기 공장이 지연되고 저편의 슈퍼마켓은 제품을 배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배들은 멈추고 있습니다. 당신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제품이 외국에서 오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이 사용하는 칫솔, 휴대폰의 칩, 운동할 때 신는 운동화, 의자의 나사, 부엌의 전구. 우리는 고립되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와 연결된 그물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 그물의 한 끝을 힘으로 당기며 계획 없이 안전망 없이 물자의 흐름을 끊는 것이 뒤따를 어둠을 이해하지 못한 채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이 세금은 이론적으로 미국 산업을 보호해야 하지만 사실 작은 기업들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큰 기업들은 잠시 비용을 흡수할 수 있지만 텍사스의 문구점 주인, 오리건의 부품 수입업자, 애리조나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가정은 어떨까요? 그들은 로비도 없고 수백만 달러의 준비금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청구서가 있고 빚이 있으며 먹여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 붕괴 속에서 제이디 반스는 무대에 올라 폐허를 시적으로 바꾸려 합니다. 그는 경제적 민족주의를 말하며 비어있는 선반이 저항의 상징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45달러에 1kg의 쌀을 사는 것이 애국적 행동인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파산한 모든 기업은 주권의 재단에 대한 자발적인 재물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누가 주권이 굶주림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했나요? 자유의 대가가 빵집, 작업장, 서점, 약국의 폐쇄여야 한다는 누가 정의했나요? 독립과 고립 사이의 한계는 어디인가요? 이 질문들은 결코 답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젝트는 답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고 지치게 하며 방향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파괴가 저항 없이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확성의 공백 속에서 또 다른 폭탄이 터집니다. 관광업의 붕괴. 항구가 가라앉고 있는 동안 비행기는 착륙을 멈추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여행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결정도 아니고 경제적 결정도 아닙니다. 그것은 보복이었습니다. 세금과 외교적 적대감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이었죠.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관광업은 미국 경제의 주요 기둥 중 하나입니다. 레스토랑, 호텔, 관광 가이드, 운전기사, 공원, 이벤트, 박물관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국제 방문객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관광객 한 명이 오지 않으면 한 명의 웨이터는 팁을 잃고 택시기사는 적게 돌아다니며 한 호텔은 한 층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 체인은 도미노처럼 넘어지며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지만 그 영향은 구석의 빵까지 느껴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도시가 더 빈 것 같다는 걸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 가득 찼던 카페가 이제는 늦게 열고 일찍 닫나요? 시내의 기념품 가게가 문을 닫았나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교를 상업전쟁으로 바꾸고 그 결과로 자만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정책의 반영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이미지를 당신에게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반스는 연단에 올라 리셉셔니스트들이 해고된 것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마이애미 호텔에서 취소된 예약에 대해 울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바빠서 승리를 만들어내고 손실을 영웅적인 이야기로 바꾸고 위기를 쇼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른 입장료에서, 이제 입장하려면 요금을 내야 하는 박물관에서, 메뉴를 절반으로 줄인 레스토랑에서, 더 오래 걸리는 유벨에서, 거리에서 들리지 않는 다른 언어의 소리에서. 이것들은 모두 증상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안에서부터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젝트의 옹호자들은 해결책인 양꿈을 팔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한 번의 단계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견딜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가 우리가 계속 견뎌야 한다고 말했나요? 누가 우리가 목적 없는 십자군의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나요? 가장 큰 질문은 권력자들은 감히 대답하지 않습니다. 잘못 실행된 아이디어를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잃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얼마나 많은 기업이 망해야 누군가가 그만두라고 말할까요? 결국 그것은 세금이나 항구, 비행기가 아니라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 정치의 뒷부분에서 음침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실과 담화 사이의 의도적인 단절.
정부는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금이 효과적이라고, 경제가 강하다고. 하지만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그 반대를 외칩니다. 소매 시장은 하락하고 소비는 위축되며 투자자들의 신뢰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스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장, 지시, 자유라고. 사실을 살펴봅시다. 상무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미국 GDP는 2.1% 감소했습니다. 예상은 완만한 성장률이었지만 결과는 급락이었습니다. 수입품의 가격 상승에 따라 이익을 봐야 할 산업 생산은 수요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다시 5%를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는 중소기업, 대중소비, 서비스 업종, 즉 바로 일상생활의 기둥들이었습니다. 그동안 반스는 기자회견에서 그의 이상한 미소와 준비된 문장을 반복합니다. 가격 상승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피합니다. 투자 감소에 대한 질문에는 언론을 탓합니다. 연준의 데이터에 직면했을 때는 모든 것이 조정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아마 이 모순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신문에 실리지 않았던 이야기. 오하이오에서 스테판이라는 여자는 남편과 함께 작은 아로마 캔들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겸손하지만 안정적인 사업이었죠. 말레이시아에서 파라핀을 수입하고 태국에서 유리병을, 텍사스의 인쇄소에서 라벨을 주문했습니다. 매달 약 4,000개의 캔들을 생산해 지역 시장과 인터넷을 통해 판매했습니다. 가족 사업이었고 두 아이는 주말마다 박스를 포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세금이 왔습니다. 수입 비용이 상승하면서 배송비가 올랐습니다. 원자재 비용은 40%나 올랐습니다. 라벨 공급업체는 파산했습니다. 박람회는 관객 부족으로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3달 만에 스테파니는 유일한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4달째엔 자신의 월급을 삭감했습니다. 6달째에는 임대 창고의 열쇠를 돌려줬습니다. 지금 그녀는 슈퍼마켓에서 밤의 계산원으로 일하고 남편은 배달을 합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도와주지만 이제는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닫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J.D. 반스가 축하하는 성장인가요? 이 이야기는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 독립기업연맹 NFIP에 따르면 2025년 43%의 중소기업이 세금과 공급망 붕괴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60% 이상이 그 비용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는 그 가장 인간적인 형태로 아래에서 위로 갉아먹히고 있으며 그 위에서는 담화가 계속 승리주의적입니다. 이것은 무능력이었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이었을까요? 그 답은 아마도 반스의 행동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자 그는 비꼬았습니다. 미국인들은 회복력이 있다며 자유는 때때로 대가가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기름값과 음식을 선택해야 했던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 고통을 겪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죠. 그는 집단적 희생을 말하면서 입에 가득히 말을 했지만 사람들이 밟는 땅에서 손을 더럽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한 사람에게는 마치 운동기계가 빨라지는 동안 당신이 약해지는 느낌과 같습니다. 가격은 오르고 임금은 따라가지 못하고 기업은 고용하지 않으며 소비는 줄어들고 생산은 정체됩니다. 최악의 경제적 시나리오이고 우리는 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촉발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잘못 계산된 정책, 영향 분석 없이 부과된 세금, 정치적 자만에 의해 결정된 조치들이 그것을 일으켰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가 이를 증명하나요? 블룸버그는 2025년 2월부터 6월까지 70% 이상의 국제 투자 펀드가 미국 시장에 대한 노출을 줄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진짜 돈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다가올 일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반하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은요, 그는 갇혀 있습니다. 나갈 수도 없고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더 많이 지불해야 할 뿐입니다. 하버드를 공격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부패, 스캔들, 관리 실패 때문이 아니라 단지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그 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학이 위협을 받는 상황을 말이죠. 하버드, 세계적인 지도자들의 산실, 수상 경력에 빛나는 과학자들의 출생지, 대법원 판사들과 9명의 미국 대통령을 배출한 곳, 3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하버드가 단지 존재 자체만으로 국가가 빠져든 평범함에 대한 모순이 된다는 이유로 공공의 적 1호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복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통제. 트럼피즘의 새로운 전선은 단지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것은 숫자나 세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서사적 권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가 현실을 형성할 권리를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버드는 그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판적 사고, 체계적인 의심, 학문적 자유의 보루로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에게는 그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하버드가 세금 면제를 잃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은 단지 권위적인 망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 법전 7GB 17조를 직접 위반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IRS의 조사에 대한 행정부의 간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은 자신이 싫어하는 기관을 공격하기 위해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민주주의에서는 이것이 탄핵을 받을 만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단지 또 하나의 바이럴 트윗으로 끝났습니다. 하버드에 대한 전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와 함께 오는 것은 더 큰 계획입니다. 진실의 길들이기, 여전히 기능하는 기관들의 질식, 애국적인 수정으로 위장한 검열, 과학, 언론, 연구, 예술에 대한 공격, 모든 것이 선전기계의 통제를 벗어난 것들입니다. 왜 지금일까요? 왜냐하면 카드성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제는 더 이상 대중에게 팔린 거짓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성장률은 정체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하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장 충성스러운 목소리들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남았나요? 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적 악당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 굴복하지 않는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트럼프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JD 반스는 계속 그의 곁에 있으며 마치 기계처럼 반복적인 연설을 하며 그가 말하는 어리석음을 수백 번 반복하면 그것이 진실이 될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는 세금, 감축, 실패한 경제 패키지를 옹호하며 이제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대학에 대한 제도적 추적까지 지지합니다. 마치 그것이 정상적인 일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더 큰 계획의 일환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미국을 하나의 진실만 존재하는 나라로 바꾸려는 계획입니다. 리더의 진실입니다.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위험이 되는 나라, 침묵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패턴을 살펴보세요. 처음에는 기자들, 국민의 적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 다음은 과학자들, 허위 내러티브를 퍼뜨린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는 예술가들, 국가적 가치를 모욕했다며 조롱당했습니다. 이제는 대학들입니다. 내일은 누구든지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세밀한 과정입니다. 믿음을 떨어뜨리고 정당성을 없애고 그 후에 침묵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노동통계국의 숫자들은 지난 12개월 동안 식품 인플레이션이 7%를 넘었다고 보여줍니다. 도심지에서 임대료는 평균 9% 상승했습니다. 올해 초 이후 식량 불안정에 처한 사람들은 23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GDP는 지난 분기 동안 0.6% 증가로 어떤 예상도 밑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은 여전히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의를 돌리게 합니다. 그것은 거짓된 통제감을 제공합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 연결됩니다. 진실에 대한 전쟁은 현실에 대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바로 당신에 대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하버드가 보호를 잃고 신문들이 검열당하고 데이터가 왜곡될 때 진실에 대한 접근을 잃는 것은 권력자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읽고 반성하고 느끼고 있는 당신, 이 지점에 이르게 된 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순과 거짓을 받고 침묵의 공범이 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정치가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라 당신의 수도 요금, 대중교통,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건강,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질문은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우리는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드러낼 것입니다. 숨겨진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가 무시당하는 사이에 그들의 편의만을 고려하는 자들의 권력을 지탱하는 무관심의 순환을 깨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지 아직 명확히 볼 수 있는 이들에게 정치의 주권을 되돌려줄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 진실이 어렵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속박하는 거짓에서 해방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당신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채널에 구독해 주세요. 그것은 숫자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영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지 속에서 의식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을 달고 경험을 공유하세요. 질문하세요. 대답하세요. 반응하세요. 표현하세요. 여기서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은 저항입니다. 모든 클릭은 조작에 대한 거부입니다. 모든 제스처는 우리가 진실의 길을 따를 것이라는 확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의 모든 행동은 씨앗입니다. 심어진 씨앗은 아이디어의 땅을 변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해방을 가져올 수도 있고 가두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어려운 진실에 맞서 싸울 용기, 겉모습을 넘어 깊은 반성을 하려는 용기에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